투자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주목해야 할 AI 시장이 뭔가 궁금할 것 같거든요. 하나만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온 디바이스 AI라고 들어보셨나요? 온 디바이스 AI. 예. 이제 AI가 이제 기기 안으로 직접 들어온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온 디바이스 AI. 이게 이제 과거서부터 조금 이슈가 됐었고 현재도 상당히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 온 디바이스 AI 말 그대로 AI가 서버 없이 디바이스 자체적으로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처리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보내지 않아도 되고 지연도 없고, 그러니까 또 보안도 강화가 되고 또 이제 반응도 빠르겠죠.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드론, 그리고 로봇, 스마트 가전 등으로 즉각적인 판단이 필요한 그런 중요한 기기에서 네.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 캐파 자체적으로 22년에 한 185억 달러로 추산되는 것이 네. 2030년에 보시면은 1,739억 달러로 하나 약 250조 원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성장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클라우드 AI에 대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으니까 온디바이스 AI 섹터 산업은 상당히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세하게. 근데 이제 머릿속에 딱 남는 거는 어딜 거치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한다. 네, 그래서 더 빨라진다, 안전하다 이 개념인데, 지금도 보면 저하고 이영진 자문역, 김현우 자문역 있잖아요. 이렇게 이 자문역 전해주세요. 이러면 한 단계 거치잖아요. 네. 근데 여길 빼고 김현우 자문역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얼마나 빠릅니까? 이렇게 가면은 또 내용도 바뀌어요, 또 사람끼리는. 물론 이제 AI는 그러진 않겠지만, 자, 요런 부분이 바로 온디바이스 AI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AI와는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온디바이스 AI와 기존의 AI,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클라우드 기반의 AI와 가장 큰 차이점은 AI 연산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에 있습니다. 기존의 AI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을 하고 그다음에 서버에서 복잡한 연산을 처리한 다음에 결과를 다시 이용자한테 기기에 보내주는 이런 방식이었는데요. 지금 그림 보니까 딱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뭔가 맞습니다. 한번 처리하고 보내주는. 네네. 네. 그래서 반면에 이렇게 이제 온디바이스 AI는 인터넷을 통해서 클라우드나 원격 서버를 거치지 않고 이제 스마트폰 자체 내에서 또 노트북 자체 내에서 이런 사람이 직접 사용하는 기기 자체에서 AI 연산을 직접 수행을 해서 인터넷이 연결이 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데이터가 이제 기기 내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최근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AI 보안 우려라든지 이런 관련해서도 사용자의 개인 정보가 이제 외부 서버로 전송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안의 이점이 있고요. 가장 큰 이점은 전력 소모가 적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존 챗 GPT와 같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이런 AI 모델들은 단순한 질문에도 이런 서버나 인터넷을 거쳐서 여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이동 과정에서 전력 소모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실제로 오픈 AI CEO인 샘 올트먼도 이제 챗 GPT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고맙다는 이런 인사 답변에도 수천만 달러의 전기 요금이 발생한다고 밝혔었던 만큼 이제 AI가 생활 전반에 스며들수록 온디바이스 AI의 필요성은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공급자 입장에서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예, 본인은 이만큼 큰 거를 계속해서 갖추려면 더 넓혀야 되는데 그게 개인적으로 다 찢어주니까 개인 입장에서도 내 거 개인 거를 갖고 있다라는 어떤 그 안심이 되는 거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전력 소비라든지 모든 거를 더 세이브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서 서로가 윈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도 온디바이스 AI 시장에 뛰어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실질적으로 되게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겠고요. 그리고 누구나 아시는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그리고 맥북을 활용해서 사실 전 기기에 맞춰서 온디바이스 AI를 전략적으로 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맞춰서 이제 구글 입장에서는 갤럭시 S24를 포함해서 안드로이드 폼에 이제 자체 AI 모델이 제미니 나노를 탑재를 하면서 번역하고 요약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겠고요. 사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윈도우나 서비스에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강화를 하고 또 메타 입장에서는 AI 반도체나 VR 기기 등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네. 과정입니다. 끝으로 아마존도 이제 알렉사 등의 스마트홈 기기 중심으로 인해서 온디바이스 AI를 확장을 하고 있으니까 현존하는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확실히 온디바이스 AI 자체적으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여기고 기술 개발 생태계 확장에 되게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이 기술은 뭐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투지폰 쓸 때는 여기에 컴퓨터가 들어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 컴퓨터랑 우리가
스스로 대화하고 해답을 얻는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시장들을 특히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이 부분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주목할 부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보통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좀 개인 AI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이 이렇게 드렸는데 이제 AI 연산을 디바이스 자체 내에서 한다는 것, 결국에는 이런 자동화 공정이라든지 제조업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이제 고장을 사전에 예측을 해서 품질 검사도 온디바이스 AI를 접목시켜서 제조 설비에 이제 자동화 공정에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고 또 보안 측면에서 공정 설비라든지 이런 비밀 유출 유도, 기밀 유출들이 우려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온디바이스 AI를 통해서 비용도 감소하고 보안 우려도 적어진다. 보시면 되겠고 또 자동차나 휴머노이드 로봇 또 자율주행 특히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으면 AI가 들어와도 인터넷이 연결되면 그런 불안 그렇죠.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실시간 가다가 인터넷 끊기면 어떡해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디바이스에는 인터넷 연결 필요 없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굉장히 온디바이스가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필수 부분도 사항이네, 네 자율주행 맞습니다. 차는. 예. 네, 그렇게 해서 온디바이스 AI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 외에도 뭐 냉장고나 에어컨, 가전제품을 비롯해서 안보 중요도가 높은 또 방산무기 체계에서도 온디바이스 AI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산업군에 타겟팅이 돼서 AI 모델화가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온디바이스 AI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AI의 반도체 NPU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두뇌를 모방한 신경 처리 장치를 NPU라고 하는데 이런 머신 러닝의 연산을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처리하기 위해서 특별히 설계된 전용 하드웨어로 보시면 되겠고요. 메타의 라마2 개발에도 NPU를 활용하고 있고 또 이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나 또 브로드컴, 엔비디아까지 NPU 개발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다양한 반도체 IT 기업들과 이런 빅테크 기업들도 NPU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자 이게 보니까 분야가 너무 많아서 활용도가 엄청난데, 자 미중 관세 전쟁으로 이제 반도체, AI 등 업종 주가는 조금 주춤하기도 했었잖아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는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관세 이슈 때문에 네. 좀 민감한 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영향을 받는 거죠. 예, 그런데도 이제 뭐 일단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측면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고, 그래서 이제 비중이 늘어나는데 2025년부터 보시면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가전 등에 의해서 온디바이스 AI 탑재 비중이 급증할 전망이라서 사실 이제 실제 산업이라든지 생활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그런 올해 한 해가 아니겠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온디바이스 AI 자체적으로 미중 관세 전쟁에도 어떻게 보면 주가가 좀 선방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클라우드나 고성능 서버용이 아니라 소형이나 저전력 중심이라서 사실 규제 영향이 상대적으로 좀 미비했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네네. 네, 여기에서 내수 기반이라든지 글로벌 확장성이 또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 있게 가져보셔야 될 측면이 있겠죠. 네, 내수와 글로벌 확장성이 높다라고 했으니까 안팎으로 네. 확장성이 다 높다. 왜냐면 누구나 다 쓰고 싶은 기술이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자, 그렇다면은 온디바이스 AI 트렌드에 국내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들 현재 대응을 잘하고 있는 상황인지 너무나 궁금하네요. 네, 당연히 대응을 잘 하고 있다라고 예.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온디바이스 AI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이제 전력 소모가 적고 고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차세대 디램인 LPDDR6를 상용화할 계획을 밝혔기도 했었고요. 네. 배터리를 충전해서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에 이제 이 제품이 주로 탑재가 되는데 향후 온디바이스 AI가 확대될수록 디램 역시도 저전력 기반의 고용량, 고성능화에 대한 요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개발이 계속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딥시크에 대한 이런 관심이 고조된 이후에도 AI 기능 활용을 위해서 HBM뿐만 아니라 저전력 디램 시장에서도 이런 주도권 경쟁이 앞으로 계속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아까도 말씀드린 실시간 AI 추론 등의 더 많은 데이터 대역폭이 필요해지는데 이 부분을 LPDDR6가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SK 하이닉스도 그래서 연내 상용화할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아마 소형 언어 모델 기반의 이런 AI 모델을 비롯해서 본격적인 온디바이스 AI 관련 신제품들이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네요. 다행히도 그죠? 안 그러면 뭐 도태될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런데 아까 온디바이스 AI는 클라우드 연결 없이 자체에서 연산한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걸 구현하려면 사실은 기존의 다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과는 좀 다른 기술. 네, 일단은 기존보다 당연히 조금 경량화된 모델이 예, 필요하지 않을까 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보안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안도 강화되어야 된다. 사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네. NPU 같은 전용 이제 AI 프로세서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기기 내부에서 AI 연산을 빠르게 효율적으로 돌리려고 한다면은 CPU나 GPU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렇게 딥러닝 연산이 특화된 NPU 같은 전용 칩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성능 저전력 메모리가 상당히 다시 중요해지겠는데 특히 여기서 등장합니다. 바로 소캠. 이 소캠 같은 경우가 엔비디아가 만든 이 AI 메모리 모듈 규격이라서 투자자들에게 조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고 기존에는 이제 노트북용 메모리 SODIM이라고 하고 또 서버용 메모리는 RDIM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이었는데 AI 서버 가속기용으로 새롭게 설계된 이 소캠이 등장을 하고 나서 기존 메모리는 이제 속도나 발열 측면에서 또 전력 소비 등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극복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다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소캠을 활용하면서 저전력이라든지 데이터 입출력 속도가 상당히 강점인 그런 시장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엔비디아가 채택을 하면서 지금 온디바이스 AI 쪽에 이슈가 상당히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효율적으로 작으면서도 큰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 속에서 자문역이 가장 주목할 만한 종목들을 이번에도 골라볼까 합니다. 아까처럼 금은동으로 여러분께 좀 더 스피시픽하게,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종목에 관한 분석이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카카오톡 주식의 발견 채널을 검색한 이후에 채널을 꼭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친구가 돼주세요. 자, 자문역들의 세심한 분석과 함께 관련 종목의 리포트도 직접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들어갑니다.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동메달 갑니다. 네, 온디바이스 AI에 지금까지 좀 어떤 기업들 좀 주목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엄선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동메달은 가온칩스입니다. 가온칩스. 네, 가온칩스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 사업을 영위로 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사이자 또 삼성 파운드리 에코시스템 내에서 15개 이상의 팹리스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참고로 팹리스라는 것은 이제 반도체 설계 기술만 있고 생산 라인은 없는 이런 업체를 뜻하는데 향후 이제 삼성 파운드리 공정을 사용해서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고자 하는 팹리스 고객사들의 온디바이스 AI 전용 칩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온칩스를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더불어 삼성전자와의 협력을 통해서 AI, 차량용 이런 첨단 반도체 설계 및 양산 참여에 따른 이런 주문형 반도체 시장 성장세가 주가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AI 전용 칩에 대한 팹리스 기업에 대한 이런 수주 공시와 함께 주가 흐름을 관심 갖고 살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기대가 되고요. 이름상으로는 맛있는 느낌마저 드네요. 자, 이제 이렇게 하면 기억을 더 잘하시겠죠? 예, 자, 온디바이스 AI 동메달 가온칩스였고요. 은메달의 주인공은요? 네, 온디바이스 AI 은메달 종목으로는 텔레칩스입니다. 네, 텔레칩스는 이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와 같은 자율주행 관련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팹리스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은 자율주행에 있어서 반도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온디바이스 AI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텔레칩스가 국내 최초 차량용 AI 가속기인 A2X를 올해 공식적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나 레이더와 같은 다양한 센서에서 들어오는 방대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해서 대응하는 이런 온디바이스 AI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와 관련한 차량용 온디바이스 AI 시장 성장 기대감이 텔레칩스의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재밌네요. 라임을 맞췄습니다. 가온칩스, 텔레칩스. 또 두 종목 다 4글자입니다. 아까는 3글자였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금메달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마찬가지로 글자 수를 맞췄을까요? 아니면 라임을 맞췄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금메달 종목명은 방송에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금메달 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채널 카카오톡에서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세한 정보와 이 종목이 뭔지를 여러분께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금메달 종목 힌트는 드립니다. 네, 금메달 기업은 아쉽지만 네 글자는 아니고요. 금메달 네 글자는 아니고 금메달 기업은 자체 개발한 온디바이스 AI 칩을 삼성전자와 LG 가전에 본격 납품하기로 하면서 AI 시대를 이끌 차세대 반도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힌트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가온 칩스, 탈레 칩스, 라임도 안 맞는 거죠? 네, 라임도 안 맞고 네 글자도 아니다. 더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들 직접 카카오톡 채널 주식의 발견 친구를 꼭 추가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 이 종목을 금메달로 뽑은 이유는 들어보겠습니다. 네, 동사 기업부터 설명드리자면 이제 제품이나 장치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인 MCU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MCU 중에서는 국내 1위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사가 이제 올해 상반기 내에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탑재한 MCU를 본격적으로 양산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이제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해서 중국, 샤오미, 레노버 등에도 주요 고객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올해 본격적인 납품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과거에도 삼성전자와 대규모 MCU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고 반도체 업황 불황에도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을 해왔던 기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 고객사를 바탕으로 해서 대규모 이제 MCU를 바탕으로 공급 계약 체결 이력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도 수주 확대에 따른 실적 성장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만들어줄 것으로 보여진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MCU 같은 경우는 전자제품의 두뇌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동사가 자체로 개발을 한 MPU 기술을 내재화한 MPU 기술 개발한 내재화한 기술을 온디바이스 AI 기술에 접목이 된다면 국산 MPU 칩 적용 제품군 중 상용화에 가장 근접한 기업이다. 네. 그래서 가전 제품이 나오면 이 기업의 이 MCU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온디바이스 AI 시장 또 가전 시장 중심으로 성장 기대감이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되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김현우 자문역이 택한 금메달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주식의 발견 채널을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명은 물론 분석과 투자 관련 리포트, 거기다가 주식 투자와 관련한 A부터 Z까지의 모든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전자책이 제공이 됩니다.